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워서 결혼까지 시킨 60대 여자입니다. 큰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착하게 잘 커준 아들과 딸, 여전히 저에게 잘하고 또 각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까지 이루면서 저에게 손자, 손녀까지 안겨줬으니 이만하면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자식들이 엄청난 성공을 한 것도 아니지만 몸 건강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면서 성실하게 살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만하면 참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저 혼자 아이들을 키웠는데 젊었을 때 워낙 고생을 했다 보니 나이 든 지금이 훨씬 홀가분하고 좋네요. 너무 사소한 나머지 잊고 지낼 때도 많지만 세상에는 참 감사할 게 많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요. 저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잘하거든요. 행복이라는 게 큰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 누리는 거 그런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면 된다고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는 저와 생각이 완전 딴판인 것 같더라고요.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신세 타령을 늘 해대니 듣고 있는 옆 사람까지 힘들고 짐 빠지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잘 몰랐죠. 저희 아들이 친구 소개로 며느리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땐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인상도 좋고 싹싹한 것 같아 저도 참 마음에 들었었죠. 제가 시어머니라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말도 참 잘하고 이런저런 속 얘기도 스스럼 없이 잘하더라고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도 함께 일하거든요. 제가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땐 아들에게 운영을 다 맡기고 저는 쉴 생각입니다. 규모가 엄청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작은 편도 아니어서 일하시는 직원분도 아들 제외하고 2명 정도 더 쓰고 있어요. 저와 아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 며느리는 퇴근하면 곧장 저희 식당으로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바로 가서 쉬라고 해도 저희 식당으로 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놀다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건 좋은데 오면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회사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진짜 회사 못 다니겠어요. 왜 또? 우리 회사 진짜 체계도 개판이고 완전 주먹구구식이거든요. 누가 중소기업 아니랄까 봐. 저한테 일도 다 몰아줘요. 일을 너한테 왜? 제가 일을 잘하니까요. 저 빼고는 완전 다 돌대가리들이에요. 일 잘하면 능력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할 일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며느리는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토록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도 했는데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진 않더라고요. 나름 힘들게 들어간 회사고 직급도 올랐는데 그만두긴 아쉽다고 하면서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며느리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할 거면 그만두고 다른 데를 찾아보던가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회사를 옮길 생각도 그만둘 생각도 없다는 게요. 주구장창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데 처음에야 안쓰러웠죠. 그렇게 힘든데 참고 다니나 싶어서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회사가 너무 힘든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명지가 원래 성격이 좀 그러니? 불평불만 많고? 제 말에 아들도 민망한 얼굴로 웃더라고요. 명지 원래 그래요. 내가 별명도 지어줬잖아. 징징이라고. 징징이? 연애할 때도 내 저랬어. 징징징. 회사 힘들고 어디가 아프고 돈도 없고 징징.
그게 명지 성격이니? 좀 불평불만 많고 징징거려. 막내딸이다 보니 집에서도 잘 저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말만 저러는 거라서 이제는 그러려니 해. 너한테도 많이 그래? 나한테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좀 그러나 봐. 안 그래도 전에 얘기하더라. 회사 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회사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회사 생활 좋은 사람 어딨느냐고. 다 같이 힘들어도 참고 다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자꾸 그만두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별로다, 어쩌다 징징거리면 다른 사람까지 힘 빠지는 거 모르냐면서. 명진의 회사 과장님이 한 소리 했다네. 아, 그렇게까지? 회사에서도 오죽 그러면. 그러게. 근데 그거 듣고도 또 과장이 한 소리 했다고 나한테 툴툴거리지. 나도 몇 번 뭐라고 했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 아들은 원래도 성격이 수더분하고 무던한 편이에요. 그래서 명지가 그렇게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까지 한 소리 들을 정도면 명지가 툴툴거리는 게 꽤 심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성격이라고 한다지만 왜 저렇게까지 매사 불평불만이 많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주로 회사 욕을 하는 거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명지가 아이를 가지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육아휴직 같은 걸 쓸 순 있는데 회사에 사이 안 좋은 사람도 너무 많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라고 했죠. 나중에 아이 좀 키워놓고 저희 아들이랑 식당 운영을 같이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더불어 회사 욕하는 거 이제는 안 듣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이제는 임신한 게 너무 힘들다고 또 징징대더군요. 입덧이 힘들고 몸도 너무 불편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걸 여자만 겪어야 되냐느니 늘 입이 대빨 나와서 불평불만을 쏟아놨어요. 원래 아이 가지면 그렇다고 힘들어도 좀만 참으라고 달래줬죠.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도 징징거리는 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식당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어제 망고가 먹고 싶었는데 저희 아들이 안 사왔다면서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얼마나 한이 되는지 아느냐고 한참이나 툴툴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 회식 손님들이 많아서 저희 아들도 늦게 집에 갔고 그 시간에 망고를 사서 간다는 게 여의치가 않았을 겁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는데도 먹고 싶은 것도 안 사왔다고 내내 징징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희 아들에겐 다음부턴 꼭 사주라고 하고 말았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고 서러워하는 며느리에게 남편을 그렇게 닥달해야겠느냐고 면박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버릇을 해서인지 며느리의 하소연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임신 기간 때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아이를 낳고 나선 훨씬 심해졌습니다. 본인도 육아가 처음이고 또 워낙 힘들다 보니 더 짜증도 많아지고 불평불만도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든데 저희 아들은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쁘다며 자기를 너무 외롭게 한다면서요. 제가 알기론 저희 아들 식당 출근 시간 전까진 집안일도 나름 하고 애도 보다가 온다고 했거든요. 또 휴문 날에는 애엄마 쉬게 하고 자기가 아이 보는 날도 많다고 했고요. 저희 아들도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지 내내 불평불만만 쏟아놓는 겁니다. 저도 제 앞에서 제 아들 욕하는데 듣기 좋을 리 있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현태에게 좀 신경 쓰라고 하겠다며 달래준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정말 듣기도 싫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느냐고 되려 따지고 싶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가끔 놀러오는 저희 딸애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저희 집에 다 모였을 때였어요. 밥을 먹는데 먹는 내내 그만 먹어야겠어요. 왜? 살찌는 것 같아서요.
애 낳고 살도 안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힘든 거 있죠, 어머님. 하루 종일 애 뒤치다꺼리 하다가 하루 다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애 키우는 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아이 안 가질 걸 그랬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죠. 얘, 너는 송준이 듣는데 그런 소리를 앞에서 하니?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요, 뭐. 이런 갓난애기가 제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말의 뜻은 몰라도 어감이나 느낌은 애도 다 안다. 그리고 송준이 정도면 엄청 수월한 거야. 아, 어머님. 애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네 애면 수월한 거니까 그냥 키우라는 소리예요. 키우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수월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뭔 소리를 해도 저런 식이라서 저도 짜증이 나서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살찔 것 같아서 안 먹는다면서 또 야금야금 먹고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계속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딸애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그러는 거예요. 새언니, 아까부터 그만 먹는다고 해놓고 지금 거의 밥 한 공기 정도 더 드신 것 같은데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웃고 아들도 웃었는데 며느리만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삐진 것처럼 아이 안고 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걱정돼서 그랬죠. 제가 기분 상했나? 하지만 딸애도 그냥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맞잖아. 먹을 거면 그냥 먹고 아니면 말지. 앞에서 먹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지, 살찔 것 같다 하면서 다른 사람 밥맛까지 떨어지게 만드냐? 딸의 말에 저희 아들이 한 소리 했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새언니한테 밥맛 떨어지게 만드냐가 뭐야? 그렇잖아. 가만 보면 새언니 맨날 저러더라. 오늘뿐만 아니고 맨날 뭐 먹을 때 우린 맛있게 먹는데 앞에 대고 이건 맛없네, 냄새가 나네, 세척이 덜 됐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서 밥맛 떨어져. 야, 그만해. 저는 솔직히 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다 같이 먹는데 그런 소리를 내내 하면 다른 사람도 밥맛 떨어지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그날 딸애가 한마디 했다고 그 후 내내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아가씨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내가 진짜 밥 먹는 걸로 눈치 보여서. 지연이가 밥 먹는 걸로 눈치 준 게 아니라 네가 먹는 내내 살찔 것 같다,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잖아. 먹을 거면 그냥 먹으라 이거지. 제가 말하면 뭐 얼마나 말한다고요. 그런 말도 못해요? 어머님도 진짜 섭섭하네요. 아가씨가 밥 먹는 걸로 저한테 면박까지 주는데도 아가씨 편만 드시는 거예요? 편은 무슨 편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밥 먹을 때 그런 소리 하는 거 나도 듣기 싫어. 배부르면 그만 먹으면 되지. 꼭 계속 먹을 거면서 배부르다고 질린다고 그러고. 제 말에 며느리는 몹시 서운해 하더라고요. 눈물도 고이고 입도 실룩거리고요. 저도 더 이상 말을 말자 싶어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한 소리 하면 저희 아들에게 더 심하게 하소연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아들도 그맘때쯤에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고된 식당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아이 돌보고 와이프 하소연도 들어줘야 되고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아들이지만 그맘때 몹시 피곤하고 지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아들 욕을 본격적으로 저한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는 혼자 아이랑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고 식당 쉬는 시간에 맞춰 자주 놀러 왔었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있는 동안은 대신 아이를 돌봤거든요. 애는 저희 아들한테 맡겨놓고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듣다 보면 결국 아들 욕 혹은 제 욕 비스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루 종일 애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우울한 거 있죠. 애 키우는 제 친구들 시터 구해서 편하게 자기 시간 갖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참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그래? 시터는 많이 비싸니? 비싸죠. 근데 그런 애들은 보통 시댁이 잘 살아서 시댁에서 돈 대주는 경우가 많아요. 시집 잘 간 거죠.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인기도 많았는데 결혼은 저보다 훨씬 잘했으니 남편복, 시댁복이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어쩜 이렇게 대놓고 하나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눈치도 없는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현태 씨가 남들 쉬는 주말에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태 씨 사람 하나는 착하고 좋아서 결혼까지 했고 여전히 사랑하는데요. 제가 계산적이고 실속에 밝은 여자였으면 현태 씨랑은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꾸도 안 했습니다. 본인이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해서 돈도 잘 못 벌고 집안도 평범한 저희 아들이랑 결혼했다 그건가요? 물론 불만 생길 수도 있고 자기 친구들한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너는 그럼 뭐 얼마나 잘났고 대단하냐고 한 소리 하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애 키운다고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걸로 해소를 하려나 보다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려 한 거죠.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아들이 일하는 내내 표정도 안 좋고 기분이 엄청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어도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날은 아무래도 집에 뭔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일 끝나고 잠깐 남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빨리 가야지. 송준 엄마 혼자 애 본다고 힘든데. 너는 안 힘드니? 하루 종일 식당 일 했는데. 그래도. 저는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아들을 붙잡고 무슨 일 있느냐고 왜 내내 한숨만 쉬고 표정 안 좋느냐고 다그치니까 아들은 그제야 대충 말하더라고요. 전날 며느리랑 좀 싸웠다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보나 마나였습니다. 저희 아들 웬만하면 화도 잘 안 내고 식당에 진상 손님이 와도 화내는 법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싸웠을 정도면 얼마나 아들을 닥달하고 푸념 늘어놓았을지 안 봐도 비디오더군요. 저도 며느리가 괘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저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같이 지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저희 손주 송준이도 저런 성격 그대로 배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에게 며칠 날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죠. 그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식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저희 쉬는 시간에 맞춰 왔는데 저는 일부러 애는 아들 보고 잠시 보라고 하고 저는 며느리 데리고 잠깐 어디 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가냐고 하는데 제가 만날 사람 있으니까 그냥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가는데 며느리는 가는 도중에도 내내 아들 욕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며칠 전에 현태 씨랑 싸웠어요. 저한테 작작 좀 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님? 현태 씨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저한테 잘하고 화도 안 내고 이해심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했다 그건지 저한테 화 벌컥 내고 진짜 실망이라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무르고 싶어요. 결혼 준비할 때 다시 생각할 거 그랬어요. 뭘? 결혼요. 솔직히 현태 씨 만날 때 저희 엄마가 선짜리 하나 주선해 주신다 했거든요. 돈도 현태 씨보다 훨씬 잘 벌고 집도 잘 산다고요. 나이는 좀 많아도 조건은 훨씬 좋죠, 현태 씨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 들을 거 그랬다니까요. 정말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 말은 결혼 무르고 싶다 그거지? 현태 씨 하는 거 보면 제 마음은 거의 그 정도라 그거죠. 어머님이 현태 씨한테 좀 뭐라고 하세요. 저도 하루 종일 애 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아무 대꾸하지 않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따라오라고 했죠. 카페요? 도대체 여길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 저 커피 별로 안 좋아해요. 커피 마시면 잠도 안 오고 속도 아프고. 그리고 이런 데는 비싸기만 하잖아요. 이런 데를 왜 오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도착하기 직전까지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가보니 벌써 제 친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그리로 며느리를 데리고 갔죠. 며느리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내 친구야.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앉아요. 그렇게 며느리와 저는 자리에 앉았고 음료 주문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친구 눈치를 살짝 보더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어머님, 여긴 왜요? 혹시 뭐 보험 이런 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면 괜찮아요. 저 다 있어요. 며느리 말에 친구가 웃으며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보험은 아니고요.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 친구가 내민 명함에는 재혼 전문 결혼 전문 회사 대표 강인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함을 보는 며느리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결혼 전문 회사? 재혼 전문? 맞아요. 친구가 회원 한 명 소개시켜 준댔는데 세상에 며느리를 데리고 올지 몰랐네. 며느리는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도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자, 이거. 이게 뭐예요, 어머님? 직접 봐. 며느리는 제가 준 서류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아들 부부는 다 기입을 했던 서류였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봤으니까 알잖아. 이혼 서류지 뭐긴 뭐야. 아니, 이걸 왜 주시는 거냐고요? 흥분해서 날뛰는 며느리에게 저도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네? 너 요즘 내내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결혼 잘못했다, 모르고 싶다, 현태한테 실망이다, 그거 아니야.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결혼 잘못한 것 같다며. 엄마가 해주는 선짜리 그거 나갈 걸 후회한다며. 며느리는 입을 못 다물고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싫고 지긋지긋한 남자랑 어떻게 남은 인생 마저 살려고 하니? 사는 내내 후회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혼해. 이혼하고 내 친구가 결혼 전문 회사 하거든. 마침 너 딱 소개시켜주면 되겠더라고. 친구 회사에 회원 많으니까 네가 원하는 조건 자세하게 얘기해서 알려달라 그래. 며느리는 기막히다는 듯 몸까지 들썩거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 했기로서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정색하며 말했죠. 장난? 너는 이게 장난 같아? 네? 현태 생각도 똑같아. 거기에 적힌 현태 정보, 그거 현태가 적은 거야. 도장도 현태가 직접 찍은 거고. 그 말에 며느리도 다시 한번 이혼 서류를 보더라고요. 내내 살기 싫다고 결혼 잘못했다는 소리를 입에 버릇처럼 달고 다니는데 현태라고 마냥 아무렇지도 않겠니? 속도 많이 상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것 같더라. 현태 씨가 진짜 이랬다고요? 그래. 너 맨날 나 붙잡고 현태 붙잡고 결혼 잘못했느니 하소연했지?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야. 근데 그런 하소연을 허구한 날 한다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계속 붙어 살고 싶겠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한테 잘 말해놨으니까 상담 잘 받아봐. 네가 마음에 100%꼭 드는 사람으로 해달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거 이혼할 때 문제 삼지 않는다고 약속할 테니까. 저는 그러고 자리를 뜨려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나와 저를 붙잡더군요. 어머니, 이건 아니죠. 저한테 서운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 팔을 뿌리쳤어요. 제가 매몰차게 뿌리치니까 며느리도 좀 놀란 눈치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데 너 왜 그래? 네가 원해서 허구한 날 결혼 잘못했다, 모르고 싶다, 나한테 노래 부른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 그냥 하소연 좀 한 거지 진심은 아니잖아요. 너 나중에 송준이 키워서 결혼시켰는데 송준이 와이프가 너한테 송준이랑 결혼 잘못한 것 같고 이 결혼 모르고 싶다, 다른 사람이랑 할 걸 그랬다, 성격 좋은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 만날 때마다 한다고 생각해봐. 너는 그런 거 얼마든지 이해해줄 수 있고 넘길 수 있겠어? 근데 나는 아니거든.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아량 넓고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는 아니라서
이제는 못 참겠다. 너는 아무렇지 않게 툴툴대는 소리 불평불만 쏟아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한 거야. 불평불만도 버릇이다. 너 그거 입버릇처럼 내내 그러는데 그거 못 고치면 송준이도 똑같이 네 말버릇 따라할 거야. 불만이 있으면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습관적으로 늘 그러는 거 그거 결코 좋은 버릇 아니다. 사람이 가진 거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으면 너부터도 그런 인생 사는 거 힘들고 고달프지 않겠니? 저는 참아왔던 이야기를 다 했죠. 며느리도 몇 번 자기가 말하려고 입을 실룩거렸지만 결국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 듣고 있더라고요. 가서 네가 원하는 상대로 소개해달라 그러고 현태랑은 이혼해. 알았어? 어머님, 당사자들끼리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 현태 같은 성격 잘 모르나 본데 걔가 화도 잘 안 내고 허허실실 같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다 싶으면 매정하게 끊어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현태도 아무 말 안 한 거면 현태도 얼마나 쌓인 게 많았을지 잘 좀 생각해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사실 친구도 진짜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아니에요. 며느리 버릇 좀 고칠 거라고 도와달라고 미리 말을 했던 거고 아들에게도 미리 말을 했었어요. 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했지만 쟤를 위해서도 이렇게 한 번은 해서 입버릇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라고 시간 내고 친구에게 부탁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나요? 하지만 제가 한번 세게 나가지 않으면 며느리는 내내 툴툴거리는 저 버릇 절대 못 고칠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저는 아예 아들에게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다가 제가 이렇게라도 한번 얘기해야 송주내미가 조심한다고 말해서 결국 아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도착하고 그 후에 며느리가 식당으로 들어와서 잔뜩 화난 얼굴로 아이를 데리고 갔고 그날 저녁 아들이랑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과 이혼 서류 다 진심이냐고요. 아들도 그렇다고 자기도 지쳤다고 했고 며느리는 그러면 이혼하자고 난리치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진짜 이혼하면 어떡하느냐 했지만 저는 혼자 생각하게 좀 냅두라고 했죠. 그리고 먼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고 며느리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 한번 안 하느냐 하면서요. 그러면서 할 말 있으니 저희 가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마감 시간이 되자 아이는 사돈께 맡기고 며느리 혼자 가게로 왔더군요. 얼굴도 많이 상하고 어둡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마음고생 많아서 비슷했지만요. 생각은 좀 해봤니? 제 말에 며느리가 한참을 우물쭈물거리더니 그러더군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뭘? 제가 맨날 현태 씨 헌담 어머님께 한 거요. 그리고 습관처럼 불평불만 한 거요. 저랑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급기야 훌쩍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저 이혼 안 해요.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성격이고 습관이에요. 알고 있고 안 좋은 습관인 거 알면 고쳐야 되지 않겠어? 네, 근데 잘 안 돼요. 저 불평불만 많고 잘 그러는 거 주변에서나 회사에서도 혼 많이 났었어요. 저도 아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불평불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습관처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님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 어머님 앞에서 현태 씨 헌담하고 결혼 잘못했다느니 무르고 싶다느니 그런 소리 한 건 제가 무조건 잘못한 것 같아요. 고쳐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며느리는 풀죽은 얼굴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본인의 안 좋은 습관을 고칠 계기가 되었으니 잘됐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길 원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고 안아주었고 아들하고도 잘 풀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많이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저만 보면 억울한 얼굴로 하소연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일부러 안 하려고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과하게 한 걸 수도 있지만 며느리도 제 뜻을 잘 받아주고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는 예쁘고 기특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죠. 입 밖으로 좋은 말, 힘이 되는 말을 하면 정말 좋은 일도 생기고 스스로도 힘이 나잖아요. 불평, 불만보다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붙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남은 인생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